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생 토크 새해상 만난 기쁨,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경기 인천교구 수원교당 유산 신경옥교도 함께합니다. 이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유사님과 함께하면서 우리 경기 인천교구 수원교당을 멋지게 봉불식을 갖고 또 봉불식이 있기까지 우리 교도님들의 노고와 또 특히 우리 유사님의 아름다운 조경 사업 그리고 그 이후에도 상없이 낯없이 또 봉사활동하셨던 내용 나눴고요. 거창 교당의 또 봉불이 있기까지의 소식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당 봉공활동을 하면서 정말 큰 사고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공심으로 교당 봉공 활동을 먼저 생각하셨던 그런 심경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됐습니다. 유사님과 오늘 첫 시간을 좀 가볍게 말씀을 나눠볼 텐데 특별한 이력이 있으시더라고요. 유사님이 궁도 선수로 활약을 하셨다 그러는데요. 어떻게 또 이렇게 접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활을 쏘는 그런 어떤 취미 활동인 거죠? 그렇죠. 네. 양궁과 달리 국궁입니다. 우리 전통 스포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2004년도에 초등학교 6학년인 된 아들이 그 일반 학원에서 배우는 태권도라든가 기타 운동을 관심 없어 했어요. 네. 그래서 몸은 자꾸 비만해져 가는데 운동은 안 한다고 해서 걱정이 좀 되셨겠네요. 할아버지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취미 하나 길러주려고 활 이야기를 했더니 해보겠다고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활터는 아이들은 따로 가입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대신 가입을 해야 됐고, 네. 또 아들을 데리고 다니려면 어차피 활터에 와야 되니까 같이 배우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네. 아들과 같이 이제 활을 배우게 됐죠. 아, 그렇군요. 정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취미 생활을 한다는 거 건강에도 좋고 또 야외에서 이렇게 활동하면서 뭐 여러모로 도움이 참 많이 됐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서 뭐 각종 시상 대회에서 또 상도 받으시고 전문 선수로까지 활약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좀 전해 주시죠. 그 당시는 계속 새벽 기도를 이제 교당에 다닐 때고 기도 마치면 교당 주변 청소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을 하던 때였고 그러면서 활도 배우던 그런 시점이었는데 한 3년 정도 되니까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었죠. 그래가지고 네. 일반 대회에서부터 이제 입상을 하게 되니까 수원시 대표 선수로 이제 선발을 하게 됐어요. 선발이 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수원시 대표 선수로 경기도 체전에 이제 나간 것이 이제 계기가 되었는데 그 당시 제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빨리 성적을 냈어요. 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교당에서 새벽 자선을 통해서 길러진 단전의 힘이 좀 남들보다는 좀 많이 갖춰졌던 것 같습니다. 네. 활을 쏜다고 하는 것이 근력으로만 쏘아지는 것이 아니고 근력으로 당겨서 활을 쏘기까지의 그 과정에 호흡이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참아서 쏘느냐, 내뱉고 빈 채로 쏘느냐,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쏘는 분들은 100명 중에 99명은 없어요. 네. 예, 그 호흡이라고 하는 과정을 이제 잘 가르치는 분도 없을 뿐더러 그걸 깊이 생각하는 분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것이 좀 접목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흡이 편했던 거죠. 그러니까 활을 붙들고 조준하는 그런 시간에 일심을 만드는 그 시간을 남들보다는 좀 빨리 익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전국대회 1등 성적이라고 하는 것으로 네. 이제 나타나게 되었고 그렇군요. 그래서 또 즐거운 취미를 네. 하나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그 활을 다루는 동안
정말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일심의 힘, 수양의 힘이 굉장한 작용을 했을 것 같고 어찌 보면 그 화를 쏘는 그 시간에도 선을 하는 심경, 수행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습니까?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취미로 활동을 하지만 그것을 선이라고 느끼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불교 신앙을 하시는 분 중에 화를 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제 그분도 대회에서 가끔 만나기는 하는데 그분도 아마 선심으로 화를 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일심을 만들기 위한 과정, 어떠한 경계나 경계를 당해서 요란한 마음이 있을 때 안 되고요. 화나는 마음이 있어도 내가 의도한 대로 화살이 날아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화살을 놓아 보낼 때는 네. 무심으로 놔야 되는 거죠. 내가 갖출 바만 다 하고 그 시위를 풀어줄 때 그 화살은 내가 의도한 대로 가는 거지 내가 맞추겠다고 해서 화살이 가서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사심이나 욕심이 들어서는 전혀 절대 안 됩니다. 생각으로 스치기만 해도 그 화살은 빗나가니까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을 일심으로 네. 그리고 그 5발씩 한 과정을 3번 대회에 나가서 3번 15발 쏘는 과정이 똑같아 되어야 이제 만점이라고 하는 성적으로 이제 우승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이제 그렇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평소에 어떻습니까? 이런 또 화를 쏘고 하는 그 수행의 힘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좀 이렇게 다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멈추는 공부를 하고 경계를 만났을 때도 이런 것들을 한 것이 어떤 힘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크게 작용을 합니다. 먼저 멈추는 힘이라고 하셨는데 이 요란해지면 일심을 만들 수가 없어요. 네. 그 상태에서는 운동이 안 됩니다. 취미 활동을 하는 거지만 근력을 키우는 운동도 아니고 이거는 정중동의 힘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러려고 하면 심신의 안정이 우선입니다. 네. 내 마음에 요란한 마음, 누구 원망하는 마음, 내가 맞추겠다고 하는 그런 욕심 이런 것이 들어 있어서는 그 활동이 안 돼요. 그것을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선 그런 경계를 피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고 그 경계를 만났을 때는 돌려서 풀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빈 마음이 아니면 네. 그 시간, 화를 대하는 그 시간이 온전히 내 시간이 되질 못해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네. 성적으로 희비가 나타나는 거네요. 나타나죠. 예. 금방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매시 저희는 그래요. 화살 하나를 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매시 선심으로 쏘질 않으면 그리고 매시 천근 같은 무게로 화를 쏘아라 이렇게 네. 얘기를 합니다. 지금 유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수행을 하고 또 공부를 하는 것도 이렇게 매시 그대로 적실하게 나타나도록 하는 어떤 결과물이 있으면 더 수행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궁도를 좀 많은 분들이 좀 즐겼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저도 좀 갑자기 관심이 커집니다. 이 조경을 하기 위해서 조경 사업을 해서 수원으로 다시 올라온 이후에도 거창교당을 계속 다니셨어요. 예, 뭐 특별한 또 뜻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쉽지 않은 거리였을 텐데 꾸준히 거창교당과도 법회와 또 인연을 맺고 이쪽에서도 활동을 하시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예, 이제 네. 일요 법회는 생명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에는 어디 여행 가본 적도 없을 정도로 저희 가족은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랬는데 거창에서는 이제 회장이라는 이제 직책을 맡고 있었던 터였기 때문에 조경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원에서 일을 벌렸어도 일요 법회는 이제 법회
진행도 해야 되고 그때 네. 사회도 봐야 되고 했기 때문에 일요일 되면은 거창으로 가서 법회 보고 또 올라오고 하는 일을 이제 반복을 했습니다. 네. 몇 년이나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다닌 시간이 한 10년은 그렇게 다녔던 것 10년. 같습니다. 정말 1, 2년도 아니고 10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먼 거리를 장거리 운전해서 또 교당의 그쪽에서 또 주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니셨는데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매번 다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네. 가족은 또 본인은 유사님은 그렇다 치고 가족들은 가기 싫어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여러모로 모든 설왕설래하고 왜 꼭 거기를 가야만 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경계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하긴 했죠. 저 혼자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또 맡은 바 또 책임은 다 해야 되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주어져 있는 동안은 그렇게 하고 또 후임을 세워놓고 나올 수가 있었어야지 네. 나 몰라라고 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수원교당은 제가 없어도 제가 수원교당 교도인지 거창교당 교도인지 수원교도들도 몰랐어요. 이제 그렇게 자주 다녔었는데 네. 수원교당에서는 저의 존재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었겠지만 거창에서는 한 명의 교도가 아쉬운 그런 상황이었고 더군다나 네. 직책을 맡고 있던 그런 환경에서는 제가 나오게 되면 당장 교무님이 불편해질 사항도 많았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제가 교당을 좀 많이 오래 다녔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교도님들이 좀 익어지는 시간을 네. 갖고 또 그걸 통해서 후임 회장을 세울 수 있으면 예. 그때 나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네. 교무님도 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고요. 네. 수원에서 거정까지는 얼마나 걸렸던 거예요, 보통? 3시간 거리, 빨라도 한 네. 3시간 거리 정도. 6시간을 오고 가면서 그렇게 지키셨는데 그래서 후임 어떤 뭔가 좀 우리 유사님을 대행해서 또 이끌어갈 후배를 또 양성을 하셨어요. 근데 원광 어린이집 자모로 만난 우리 교도님이시고요. 네. 그리고 또 원광 어린이집에서 교감으로 원감으로 또 예. 생활을 하시던 우리 교도님이십니다. 이제 그분이 교무님 오랫동안 보좌하시고 네. 법회도 잘 보시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교당을 떠날 때는 그분이 이제 회장을 맡으셨죠. 그렇군요. 그렇게 후임을 양성하기까지 정말 꾸준한 노력으로 거창교당이 발전하도록 노력을 하셨을 텐데 여러 가지 좀 변화가 있었어요. 그런 오랜 기간을 함께 하시면서 작별할 때는 그런 정말 초창기 그 거창교당과 이렇게 세월이 오랜 이후에 또 우리 유사님의 정말 숨은 공덕이 함께해서 변화된 과정들 보면서 소감이 남달랐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쉬운 가운데 많이 있었죠. 좀 더 열심히 교당 거창의 교도로 지냈으면 그래도 이렇게 나그네처럼 생활하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교도들을 모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회한도 들기는 했었죠. 그렇지만 제가 이제 생업으로 삼아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요. 제가 떠나올 무렵 됐을 때는 한 23명 정도 되는 이제 교도님들이 법회를 보시게 됐는데 2명으로 시작했던 거창교당이 네. 그랬는데 이제 그 중에는 이제 교사들이 또 여러 분 계셨고 그래서 그분들이 마음 공부 모임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치게 되신 분 중에 올해 회장 사령을 받으신 이원공님이 계십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렇게 오랫동안 주인으로 큰 역할을 하셨던 유사님이 이제 뭐 수원에서 먼 거리를 오고 가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교도로 우리 회장님으로 이렇게 모셨다가 이제 완전 적을 옮겨서 수원으로 간다고 하니까 우리 교도님들 거창교당 교도님들 많이 섭섭해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셨죠. 진짜 많이 아쉬워하셨어요. 그리고 네. 저도 그분들하고
더 많은 친분을 좀 쌓고 그다음에 좀 더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을 많이 느꼈고요. 항상 감사했습니다. 제가 네. 어린 나이인데도 또 이렇게 회장직을 맡고 있다고 또 이렇게 항상 격려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참 감사했습니다. 네. 그렇게 거창교당을 떠나오면서 그동안 그 거창교당의 변화 그리고 정말 아름아름 추억들 뭐 일화들 다 떠올리면서 좀 소감이 남다르고 여러 가지 머리 스치는 것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떠나오는 그 심경 어떠셨습니까?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네. 이제 주변에서 우선 교무님이 가장 먼저 난색을 표하셨고 그다음에 교도님들도 마찬가지였는데 더 이상은 제가 짐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도면 매주 법회에 있어야지 한 달에 한 번 와서 법회 참여하면서 교도랍시 교도라고 얘기할 수는 없었죠. 더군다나 회장 역할이면서. 그래서 1년간의 이제 시간을 제가 후임 회장이 나서고 그다음에 교도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네. 프로그램을 제시를 했고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면서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먼저 이제 교화협의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네. 매달 한 번씩 교당 살림에 관한 또 교당 운영, 교화에 관한 청소년 지원에 관한 건을 공유를 했습니다. 그 시간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 분담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부회장으로 계신 분을 그 당시 이제 원감으로 계신 김원하 교도님이 부회장이셨는데 그분한테 이제 회장이 되실 때 네. 어떻게 하셔야 될 겁니다라고 하는 것 정도 예. 알려드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법회 사회 진행도 하실 수 있도록 네. 몇 분한테 이제 기회 드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 길을 안내해 드렸죠. 네.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제가 이제 바라던 대로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 하는 마음으로 바라던 대로 이제 가도 예, 잘 하시겠구나. 예, 잘 하실 수 있겠다. 예. 사실 뭐 제가 그냥 떠났다고 해서 운영이 안 되는 건 아니죠. 다만 이제 주인으로서 법회에 참여를 하고 네. 주체적으로 교당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느냐 거기에 중점을 둔 것일 뿐이죠. 네, 예, 그렇군요. 지금 돌아봐도 정말 거창교당은 늘 고향 같은 그리고 좀 든든한 법동지들이 있는 후배분들이 또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 그 자랑스러운 교당으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원교당에 올라오셔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지난 시간에 수원교당 봉불식 관련해서 말씀 나눴고 또 어떻게 준비가 됐는지 소개를 잠시 해주셨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 수원교당이 새롭게 봉불식을 하면서 어떻게든 변모해왔고 또 주변 환경이나 또 법당 구조는 어떻게든 또 활용을 하고 있는지 골고루 수원교당을 좀 소개를 해주시고 자랑도 좀 해주시고. 제가 처음 원불교에 입교했을 때는 마당이 넓은 기와집을 전세로 얻어서 이렇게 교화 활동이 이루어졌던 공간이었었고요. 그 두 번째는 2층 양옥주택을 이제 법당으로 사용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제가 대학 생활을 하던 그 무렵에 1979년도였는데 그때 수원교당의 대각전을 신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교구청 신축하기 전까지 그 공간을 사용을 했는데 법당만 넓지 부대 공간이 만들어지질 않아가지고 네. 교화가 성장을 해도
아니면 교화가 성장할수록 더 많은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가장 불편한 건 교무님들 사생활을 지켜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교무님 방이 청소년 법당이 되고, 그 다음에 공양 식당이 되고, 담의 장소가 되고, 네. 이런 열악한 환경이었죠. 그리고 응접할 공간도 없었고, 이런 것. 이제 그런 것이 해결된다는 점에서 참 기뻤고요. 그리고 수원교당을 거쳐가신 교무님들은 참 많이 아프셨어요. 안 아프신 교무님이 없으셨어요. 네. 그것이 이제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무님들의 거주 공간은 법당과 분리되어야 된다. 예, 그래서 적당한 휴식과 그 다음에 적당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 때부터 그런 것은 사실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지만 네.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도 이제 그렇게 분리된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원래 의도했던 바라면 지금보다 더 많은 공간을 확보했을 텐데 안반으로 이루어진 지하실 하나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변 민원으로 인해서 파내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첫 설계 때 반영되었던 그 많은 그 면적이 통째로 하나가 없어져 버린 거죠. 네. 그래서 피해를 본 것이 예. 이제 지하 주차장 한 동이 없어졌고요. 청소년 법당, 회의실 이런 공간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축소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의도했던 많은 공간들이 없어졌었는데 그래도 많이 살린 것은 청소년 법당, 어린이 법당. 네. 그 중에서 이제 어린이 법당을 가장 넓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각전이 지금의 규모로 이제 복층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교구와 또 분리된 것이 그나마 잘 되어진 부분이라고 네. 느껴지고 제가 설계 도면을 봤을 때부터 그 설계자하고 같이 대화를 나눈 내용 중에 우리 조감도를 보면 제가 중세 시대에 유럽의 중세 시대에 있던 수도원 같은 느낌이 듭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의도로 설계를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가 그 각종 제도에 묶여서 높이를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지하 바위 때문에 주차장 한 칸은 없어졌지만 그래서 오히려 이런 수도원 같은 진짜 신앙과 수행의 공간에 걸맞는 네. 이러한 환경을 또 갖추질 않았는가 그런 면에서 좀 감사합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항상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습관이 계신 것 같아요. 이게 공부심의 어떤 효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행복한 교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제 교화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데 여러 가지 또 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준비를 하고 계세요. 아직 올해는 아직 확정이 되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넓은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교화 기획 분과를 중심으로 해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먼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과 경기도청을 통해서 이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지금 네.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신축 전에는 대사회 활동으로 더 좋은 엄마 되기 운동을 통해서 저희가 3개월 과정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네. 하고 더 또 좋은 엄마 되기 네. 운동 여성의 주관으로 그걸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매주 강사들 초빙해서 다양한 형태의 이제 강좌를 개설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잠자는 교도를 교당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새 교도를 또 입교시키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청원회에서 더 좋은 아빠 되기 운동을 교구 차원에서 하긴 하는데 그것은 이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바를 이제 발표하는 자리라고 하면 네. 여성의 프로그램은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거죠. 강좌 개설, 네. 취미 활동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어떤 교당에 자주 올 수 있는 구실을 제공해 준다는 면에서는 그러한 프로그램, 이제 선방도 물론 있고, 이제 요가도 있고, 그리고 또 회의실, 대관도 있고, 이제 이렇긴 한데, 대부분은 저희 교당 교도들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교당 주변의 주민들 또는 이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게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역사회 여러모로 도움을 주고 또 간접 교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좋은 엄마 되기 운동, 정말 많은 우리 여성들이, 엄마들이죠. 함께 동참을 해서 이 수원교당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함께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자녀 교육이 참으로 중요한데 이렇게 교당에서 좋은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를 해서 정말 간접 교화도 되고 또 시민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사님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활동 가운데 특히 총무 관리 분과에서 또 직접 활동을 하고 계세요. 뭐 교당에 정말 손이 미쳐지지 않은 곳 이것도 큰 교화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작게는 뭐 청소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정말 깨끗하게 관리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뭐 여러모로 좀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시죠? 교무님들이 그런 이제 유지 관리, 청소 많은 부분을 담당하셨었죠, 그동안은. 그런데 지금은 이제 변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인 이런 말을 많이 하면서 과연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 교당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죠. 교무님들은 관리자로 왔다 가시는 분이라고 하면 교도님들은 그 집에 진짜 주인이 되어서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는 교무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교무님은 교화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그런 부대적인 노력은 안 하시게 하는 것이 교도들이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할 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늘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당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많이 분담을 해오던 과정이었고요. 네. 또 마찬가지로 지금도 새로 부임하신 모든 교무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법회 마치고 나면 항단별로 한 달씩 청소구역 정해서 네. 청소를 하고 저희가 토요일이면 아침 좌선을 나와서 좌선 마치고 새벽기도 마치고 또 교당을 청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청소가 공식적으로는 2번 있지만 네. 또 주중에 가보면 교구 교무님들은 교구 사무국 주변에 이제 또 청소를 또 하시고 교무님들도 이제 간간 그 주중에 또 안 보일 때 뭐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네. 그래도 큰 틀에서는 교도들 자치적으로 그런 활동들이 있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하셨겠지만 또 다행히 저는 뭐 여러 가지 공구, 연장, 뭐 비치되어 있는 것도 많고 또 트럭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다 있는 것도 활용하고 또 다행스럽게 늘 일이 많은 것이 아니라 제가 일이 없을 때는 교당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또 낼 수도 있는 네. 어떻게 보면은 제 조건이 여러 교도님들보다는 제일 교당에 근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입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 다니게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해결을 하면서 또 교도님들이 그 안에서 자기 역할을 더 많이 찾고 또 즐길 수 있으면 그게 뭐 교도된 보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린 아이들을 가장 중요시 지금 생각을 하는데 네. 우리가 교화가 침체되었다고 하지만 나이 많은 분을 교도로 모시는 것보다는 어린 아이가 있는 자모들부터 교당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들을 먼저 우선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자연히 청소년 교화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되죠. 그래서 그 자모들과 어린 아이들이 교당을 가고 싶어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줘야 되겠다는 이제 생각을 하게 돼서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썼고요. 네. 또 그래서 또 좋아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이제 날 따뜻해지면 네. 아마도 많은 어린이와 자녀들이 참여할 것 같아서 좀 기대가 예. 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그리고 이렇게 누가 선뜻 좀 나서기 꺼려할 수도 있고 청소를 하거나 주변을 관리하는 부분이 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마음 챙기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하다가도 이거 뭐 아무도 안 하고 있는데 나 혼자 이거 정말 힘들기도 하고 좀 그런 마음도 상도 나고 그럴 텐데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또 잘 극복을 하고 계십니까? 초창엔 그랬습니다. 30대 중반에 이제 새벽 자선을 다니면서 청소를 않고 그냥 자선만 마치고 한 1년 정도는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법회에 오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매일 다녔는데 일요일 법회 때 오다 보니까 교당 주변이 항상 이렇게 쓰레기로 많이 더럽혀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거든요. 이제 자각이 들었던 거죠, 그때 그것이. 신앙과 수행을 한다고 하는데 내 처소만 깨끗하고 내가 들어가는 처소 주변은 좀 심란하구나. 그러면 도가라고 우리가 늘 얘기를 하지만 외부에서도 도가라고 볼 것이냐. 그런 자각이 들어서 그러면 내가 시간을 할애를 하자라고 해서 이제 자선 마치고 한 30분 정도 이제 외부 청소를 하게 된 것이 시작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한다라고 하는 이제 원망하는 상이 들었었죠. 한동안은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그 법문에도 있는 것처럼 남의 원없는 일을 권하지 말고 자기 할 일만 하라라고 하는 그 법문 그 내용에 이제 그런 마음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청소할 때마다 이제 경계의 문구로 지금도 청소한다는 상을 내고 있느냐라고 이제 반조를 하면서 이제 청소를 했습니다. 계속. 지금도 네가 청소를 하냐? 누가 알아주길 바라냐? 뭐 이런 것. 아마 그렇게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네. 그 시간이 정말 청소뿐 아니라 우리 유사님의 큰 공부하는 시간이 됐네요. 마음 대조하는 시간이 되고, 예, 정말 경계마다 늘 공부로 대조하면서 신앙과 수행 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수원교당에서 이렇게 공부하시고 신앙생활 하면서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일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늘 이제 식당도 없고 청소년 법당도 없고 아쉬운 게 많았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탁구 칠 수 있는 지하 공간 하나 있었는데 이제 그쪽을 법당으로도 못 쓰고 활동을 잘 못 해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 봤더니 너무 습기가 많이 차 있는 공간입니다. 물이 막 줄줄 흐르고 바닥에 물이 고이고 그러니까 청소해내고 나면 뭐 냄새도 나고 청소를 했어도 냄새가 나고 그래서 이제 방치되어 있는 공간을 좀 활용해 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근데 제 신부는 거창교당 교도였고. 그 당시에. 예. 다만 전산 교구장님 계실 때 거창교도이긴 해도 늘 법회를 참여를 하니까 수원교당 되었을 때 대비해서 총무분과장이라고 하는 직책으로 그냥 감사 정도만 해도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그런 직책만 갖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안을 해서 청소년 법당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기획이 돼가지고 제가 같이 일하는 한 사람 데리고 이제 인테리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밴드실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법당을 만들었고 들어가는 입구에는 청년들의 작은 카페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또 다른 이제 교화의 공간이 만들어졌고 학생들은 법회 보고 취사도 해서 그 안에서 다 밥도 해먹고 같이 해먹고, 활동도 하고 그다음 공연도 하고 작은 공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세미나실로도 쓰고 하는 이런 공간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그게 가장 저한테는 이제 소중했던 기억이 어쩌면 좀 버려지고 남들 눈에 보이지 않은 이런
폐허되고 있는 건물을 살려서 청소년 교화에 큰 또 공력을 들였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준비하는 동안 우리 유사님의 학생회 시절도 좀 떠오르고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제안을 하고 희망숲이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학생의 친구하고 같이 거의 지하 주차장에 딸려 있는 작은 방에서 저희가 직접 도배하고 연탄 사다가 불을 네. 떼면서 공부를 한 기억이 있어요. 1년간을 네. 그렇게 교당에서. 공부를, 네. 예. 그러니까 매일 교당에서 만났죠. 방학에는 그 교당에서 거의 네. 생활하다시피 네. 하고. 이제 그런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제 저만의 기억이죠. 그 친구도 지금은 이제 수원에 없기 때문에 저 혼자만의 기억인데, 그때 그 기억을 떠올려서 우리 젊은 청소년들도 그런 공간을 좀 갖고 추억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제 제안을 하게 됐고, 이제 그 습기 많은 공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쪽 괴산까지 가서 그 숯 공장에 가서 비싼 숯은 못 사고 숯 가루 네. 또 파쇄된 거 있습니다. 그걸 뭐 공짜로 얻다시피 한 트럭 갖다가 한 트럭이나. 예, 바닥에 깔아서 예. 그렇게 습기를 이제 잡았더니 밴드 연습할 수 있는 그런 네. 공간이 네. 또 되어가지고 예. 뭐 청년들과 그 학생회원들이 활용하는 그 큰 공간이 생겨서 네. 참 나름 기뻤습니다. 네, 정말 뿌듯했을 것 같아요. 우리 후배들도 두고두고 정말 대선배의 그런 따뜻한 배려를 생각하면서 네, 교화 공간으로 활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원과 거창 또 대학 시절 대학생회 활동 뭐 여러 곳곳을 다니면서 인연복을 많이 지으시기도 하고 또 받으시기도 하고 또 여러 스승님들과 법동지들을 만나는 기원이 됐을 것 같아요. 그 소중한 분들 몇 분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맞습니다. 첫 그 담임 교무님을 이제 수원교당에서 이제 뵙게 됐는데, 아마 백일기도 나가게 된 것도 교무님을 보고 싶어서 나간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교무님 이제 성가도 잘 부르시고, 그 다음에 오시면 늘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이제 그런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2년간 담임 교무로 계셨던 그 교무님이 생활하시는 모습을 보면 항상 교도 우선이었어요. 항상. 예. 뭔가 주시려고 했고, 챙겨주시려고 했고, 잘한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교당을 가고 싶었고, 또 교무님을 참 닮고 싶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도 하게 됐고요. 이제 그것이 이제 첫 기억이라고 하면,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총부로 학생 간부 훈련을 갔는데, 여름이었습니다. 이제 한 방을 같이 쓰게 된 이제 총부에서 만난 그 당시 이리고등학교 2학년으로 있던 고향산 박정용 교무입니다. 그때 만났을 때도 자기는 교무를 서원했다라고 네. 했던 친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녁 때니까 씻고 있는데 벗은 양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왜 그랬더니만 내 거 빠니까 같이 빨아주겠다. 그러면서 굳이 달라고 해요. 네. 그래서 참 부담도스러웠는데 어떻게 저런 마음이 날까? 네. 내 거 하기도 싫은데 남의 것을 저렇게 선뜻 하려고 할까? 근데 그것은 시작이었고요. 훈련하는 3박 4일 동안 그런 식입니다. 늘 챙겨주는 것이 남달랐어요. 네. 그 당시 그 당시 동일이교당 학생회장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교무님 같은 그런 모습을 봤어요. 네. 그 당시 챙기고 해주는 모습이, 그리고 또 마음 쓰는 모습이. 그래서 참 특별하다고 여겼고, 그 이후에 계속 이제 교류를 했습니다. 익산역 1위역 폭파사고, 화약 폭발사고 났을 때, 네. 이제 안부도 묻고, 또 그런 게 기연이 돼서 수원도 다녀가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이제 원광대학교 원물리학과 진학을 하고, 네. 난 후에 군대를 가 있는 동안에 또 휴가 나오면 제가 있던 산에까지 찾아와서 거창에. 예, 거창에 있는 산골까지 예. 올라오는데 한 1시간은 걸리거든요. 땀 뻘뻘 흘리면서 와가지고 법문집도 주고 가고, 그때 기억나는 게 행복자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책을 주고 갔는데 아직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을 보면서 아마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자란 것이 어떤 것이 행복한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물론 답은 얻었습니다. 답이 어떤 건가요? 상없이 남겨지지 않으면 그게 행복한 삶인 것 같아요. 주착되어 있지 않은 마음, 네. 분별하지 않는 마음. 네. 그렇게 놓고 보면 모든 것이 은혜라고 발견되어지는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바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예. 그렇군요. 우리 유사님에게 큰 해답을 주신 그 특별한 소중한 네. 그런 법동지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거창교당에서는 유타운 김현정 교무님을 통해서 제가 10년을 교도로 같이 이제 교당 생활을 하면서 교무님의 지극한 정성을 보게 됐죠. 그 정성. 그리고 이루어지는 모습, 기도 끝에 이루어지는 모습. 그리고 지금 우리 수원 경인교구 교구장으로 계시는 영타운 김홍선 교무님의 그 지극한 기도 정성. 참 저한테는 큰 제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참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많은 스승님들과 또 법동지들과 이렇게 이 회상에서 함께 공부하고 닮아가고 상생선연으로 맺어간다는 게 정말 큰 행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다시 드네요. 이사님 앞으로 이제 수원교당에서 여러 가지 또 준비하고 계신 일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개인적으로 어떤 앞으로 계획 갖고 계신지 소개해 주시죠. 교당에서는 뭐 저 혼자서 뭐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우선 이제 교감 교무님 계셔서 또 교화기획분과가 해야 될 일들을 정리를 해주고요. 저희는 회장단에서 그런 일들이 추진되도록 사실 뒷받침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부회장으로 지금 계시죠? 예, 부회장으로 있으면서 저희는 각 단을 운영을 하고요. 그 각 단에서 그런 이제 지원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 교화 프로그램으로 올라온 것을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얼마나 해야 될 것인지, 언제까지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이제 결정을 하죠.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예산도 세워야 되고. 그런데 지금은 좀 저희가 갈 길이 바쁩니다. 아직 빚도 많이 있고. 그래서 교당의 미비한 시설을 아직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눈에 안 띄는 그런 것은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그 일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 큰 틀에서 본다고 하면 아마 제가 아니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합력해야 되는 부분이라 아마 다음 달쯤 돼야 이제 좀 가시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재작년에 좌산 상사님께서 거창 제가 운영하던 그 목장지를 한번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청해서 이렇게 모셨는데, 좌산 종법사 시절에
경남교구 훈련원으로 그곳을 사용하고 싶어 하셨었거든요. 그랬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이제 미비한 점이 많아가지고 그게 불발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늘 저를 만날 때마다 그 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네. 그 부분을 크게 살려 쓰기를 항상 희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어떤 식으로 다 그것을 활용할까를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해오다가 이제 정립이 된 게 있어서 그때 이제 상사님을 모시고 오려산 정상에 올라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공간을 그동안은 훈련은 부지로 사용하고 싶었지만 이제서야 그런 여러 가지 전기와 도로가 정비가 되었으니 또 다른 곳에 훈련은 부지가 있으니 이곳은 우리 출가 교역자들의 그 복지 공간으로 제가 활용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교도로서 교단에 희사를 하면 교단에 또 다른 짐을 안겨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제 힘으로 교무님들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네. 공간으로 좀 활용해 보겠습니다 하는 이제 제 의지를 네. 이제 첫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참 필요한 공간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상사님 당신도 나도 와보고 싶다. 빨리 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네.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이제 모색을 하고 향후 한 5년 내에는 이제 그것이 네. 실현되도록. 예, 연차적으로 네. 작은 거처들을 장만을 하고 아무 때고 오셔서 편히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제 만들고자 네.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예. 10년 후에는 저도 그 공간에서 같이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염원을 해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우리 유사님이 염원하는 그 힐링센터 거창에서 멋진 그런 휴양소가 정말 잘 지어지기를 염원하고요. 많은 분들이 휴식을 얻고 다시 재충전해서 크게 공부하고 교화할 수 있는 터전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원음 방송을 듣는 많은 시청자분들께 또 출연 소감도 전해주시고 마지막 말씀 해주실까요? 특별히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드러낸다는 것이 한편으로 민망하기도 하고 또 보이지 않게 그 혈심 정성을 쏟는 여러 교도님들한테 또 교무님들한테 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또 그리고 이렇게 작은 정성이라고 해도 또 그게 크게 또 격려해 주시는 우리 영탄 교감님 덕분에 제가 방송까지 타게 된 점에 대해서 또 감사드리고 항상 수원 교단과 또 개인적으로 또 아껴주시는 우리 교도님들 그리고 교감님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저 무심히 지나치는 일을 눈여겨보고 또 도와줄 수 있는 불공의 자세를 갖기는 쉽지 않은데요. 상 없이 말 없이 대소사를 챙기는 유사님 같은 분이 있어 우리 교단의 기반이 탄탄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수원교당 유산 신경욱 교도와 말씀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